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초등 연산 문제집 분석 중에서 빅터 연산 영상입니다. 음, 지난 영상은 그 신사고의 센 연산 문제집 분석이었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빅터 연산 문제집 분석을 할 건데요. 예고를 해드리면은 오늘 이제 빅터 연산까지 분석을 하고 나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했던 5가지 연산 교재를 총정리 비교 분석하는 영상을 올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빅터 연산은 천재교육에서 만든 거예요. 천재교육은 198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됐죠? 네, 꽤 많이 됐죠. 한 40년, 40년 넘었네요. 그리고 해법으로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교재도 만들고 공부방 운영도 하고요. 경시대회도 하고 학력 평가도 해요. 그래서 좀 굵직굵직한 것들을 하는 출판사죠. 규모가 좀 큰 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또 만들고요. 그리고 초등 스마트 학습 밀크티도 천재교육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걸로 이제 우등생이죠. 우등생 전과, 우등생 해법,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교재들도 있고요. 제가 그 천재교육 그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초등 수학 교재로 검색을 했더니 571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야 그러고 일단 닫았습니다. 엄두가 안 나가지고 네 물론 뭐 이제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포함한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규모가 큰 출판사로 생각이 됩니다. 자, 천재교육에서 만든 빅터 연산은 학기 교재예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5번째, 지금 연산 교재 5번째인데 대부분이 이제 학기 교재로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빅터 연산은 1학년 4권, 2학년 4권이에요. 네. 다른 거, 뭐, 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루 한 장 속셈, 얘네들은 이제, 1학년, 2학년도 2권씩이거든요.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렇게. 근데 빅터는 1학년 4권, 2학년 4권이에요. 아마 이제 저학년이니까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또는 뭐 차근차근 뭐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렇고 3학년부터 이제 2권씩 돼 있어요. 그래서 학기 교재고 그리고 1학년은 이제 그 AB가 1학기겠죠. 네, 그다음에 CD가 2학기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교재 내부의 단원을 보면은 이렇게 그 계산이 들어있는 단원들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수화 연산 영역만 다루는 게 아니라 측정에서도 이제 들이나 무게에 또 계산하는 내용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연산 교재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기 교재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들을 가 밀착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량은 제가 직접 세 봤어요. 네, 세 봤는데 학기당 80에서 100일 정도. 그래서 일단 초등 1, 2학년은 학기당 10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등 1, 2학년은 학기가 2권이잖아요. 2권. 그러면 이 한 권, 2권에 한 권이 50일, 50일. 그래서 100일. 그래서 1, 2학년은 학기당 100일이어서 주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주 5일 하고 이제 매일 하루하루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면은 약 5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교재에서 이제 어, 정해놓은 대로 그냥 매일 이렇게 주 5일 하면은 5개월 만에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예비초 교재도 4권짜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오늘은 소개는 안 할 거예요. 네, 어쨌든 1, 2학년은 학기당 100일 분량. 네, 그다음에 3학년부터는 학기당 80일 분량이에요. 80일이면 주 5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약 3.5개월 정도면 끝나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또 2.5개월이 남아버리죠. 네, 그러면은 연산 속도를 막 땡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굳이 연산 속도를 막 빨리 갈 필요는 없거든요. 연산만 막 빨리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 3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 5일로 진행할 경우에는 하루 분량을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때 어려운 건 좀 반씩 나눠서 한다거나 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에 끝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성을 보면은 앞부분은 만화로 돼 있어요. 네, 센 연산도 앞부분이 만화였죠. 네, 빅터 연산도 앞부분이 만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그냥 글로만 돼 있는 것보다 만화로 돼 있는 게 읽기도 편하니까 네, 그래서 좀 편하게 이해해라. 네, 그런 배려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기초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기초 부분 설명 끝났으면 막 단순 연산 연습을 막 하잖아요. 근데 단순 연산 연습 문제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단순 연산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유형을 좀 변형을 시켜 놨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좀 덜 지루하게 그렇게 보여주려고 네, 그래서 문제 유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막 다양한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연산 문제집이 문제 유형이 다양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건 내신 문제집이죠. 그렇게 하는 거는. 자, 그리고 하나 더. 빅터 연산도 이제 QR 코드가 있는데 센도 QR 코드가 있었죠. 근데 센 연산의 QR 코드는 강의였어요. 동영상 강의였다면 빅터 연산의 QR 코드는 이 QR 코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추가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요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문제도 근데 보면은 연산이에요. 연산인데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교재로만 보다가 이제 폰으로 이렇게 딱 보고 내가 이렇게 끌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요런 우리 어른들 기준으로는 좀 작은 변화죠. 작은 변화지만 아이들한테는 그 변화도 어쨌든 변하긴 변하거든요. 그리고 연산이 워낙에 좀 재미없기 때문에 네, 이런 작은 변화도 네,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연산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변화를 또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제 교육의 빅터 연산의 장점은 일단 이제 엄마표 연산 진행하기 편하다는 거. 네, 학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계산을 다 있는 내용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쭉쭉쭉쭉 학기 기준으로 진행을 하기 편하다. 네, 요거랑 그다음에 문제 유형의 변화를 줘서 좀 덜 지루하게. 네, 그래서 단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실생활 적용 문제도 있고 퀴즈식 문제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보여드린 QR 코드 이용해서 폰으로 또 풀어보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문제의 변화를 좀 줘서 최대한 좀 조금이라도 좀 덜 지루하게 느껴지게 하려고 네, 그런 노력을 한 교재고요. 그다음에 문제 수도 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문제 수가 부족한 아이들은 적을 거예요. 대체로는 이 문제 수도 충분해서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네, 연산 문제집으로 생각이 되고요. 점검 사항입니다. 네, 또 말씀드리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연산은 학교 진도보다 먼저 나가니까 네, 학교에서 개념 배우기 전에 연산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연산 교재에 물론 개념 설명이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어려운 개념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네,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네,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가능하다면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면은 제일 좋긴 해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막 1, 2, 3학년 때부터 이거를 막 잘 되게 그렇게 무리해서 하시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점검 사항은 단순 연산 문제 부분은 적극적으로 스킵을 하지 않아. 이것도 제가 연산 교재 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단계의 연산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남는 문제는 과감히 넘어가자. 네. 요렇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단순 연산이 있다면 그다음에 어 옆에는 문제를 조금 변형시킨 네,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 단계가 쉽다. 그러면은 굳이 단순 연산 풀지 말고 차라리 변형된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단순 문제 풀고 변형 문제를 스킵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변형 문제를 풀고 단순 문제를 스킵하는 거죠. 네. 쉬우니까. 네. 쉬우니까요.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체크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측정 부분은 자, 다시요. 우리 아이들은 연산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내신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근데 측정해서 계산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몇 미터, 몇 센티미터 빼기 몇 미터, 몇 센티미터 이런 거는 연산 문제집에도 있겠지만 내신 문제집에도 있어요. 그럼 중복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 중복되는 거를 굳이 반복해서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연산 문제집 안에서 문제 스킵하는 것도 있고 연산 문제집과 내신 문제집을 비교해서 또 스킵하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연산 문제집이 먼저 나가잖아요. 근데 연산 문제집에서 측정 부분 계산을 충분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신 교재에서는 측정 단원의 계산 부분은 조금만 하자는 거죠. 네. 감을 잃지 않을 정도 뭐 복습하는 수준으로. 네네. 그렇게 그런 걸 체크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빅터 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고요. 다음 영상이 이제 최종 정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분석했던 5가지 연산 교재를 다시 한번 쭉 보는데 이제 다음 영상에서 뭘 할 거냐면 이 문제집은 이래요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가 이런 아이라면은 이런 문제집, 이런 아이라면 이런 문제집입니다. 요렇게 먼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5가지를 이제 비교 분석을 또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 꼭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기,
네. 그리고 주변에도 좀 많이 추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12 가지 주제 강의 중에 수학 강의 4 가지. 네, 이거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학 공부 잘하려면은 언제, 어떻게, 얼만큼 해야 되는구나. 네, 이게 딱 정리가 되십니다. 네, 다 되실 거니까. 그리고 수학 내에서 1 순위가 뭐구나. 이것도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참고를 하셔서 시행착오 네, 잘 피하시기 바라고요. 네이버에서 행공신 치시면 제 블로그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에 제 강의 일정과 컨설트 일정 이런 것들이 정해질 때마다 올립니다. 네,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오늘 영상은 빅터 연산 문제집 분석이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